안녕하세요.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환자는 어디에나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병원을 찾는 사람의 수가 4,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실력만 좋으면 산꼭대기에 개원해도 환자들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픈 환자는 많은데 실력 있는 의사는 많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공통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입니다. 과연 잘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을까? 내 병은 여기서 나을 수 있을까? 혹여라도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을까? 몸이 아프면 온갖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를 환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런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특발성 폐질환이라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걸어도 숨쉬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여러 번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모든 대학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호흡기 내과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TV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을 백방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아지면 퇴원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간 반복하고 여러 번 재발했습니다. 그때의 저의 사진들을 보면 스테로이드를 과량 복용하여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문페이스 사진들이 많습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어머니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말이 어머니께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이었을까요? 어머니는 그날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고 지금도 가끔 말씀하시곤 합니다. 큰 병원을 찾아가도 바쁜 일정 속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진료 차트만 쓱 보고 약 처방을 내리고는 끝이었습니다. 약 처방도 항상 구성이 비슷했습니다. 진해거담제, 소염제, 소화제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환자를 봐야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오랫동안 환자를 붙들고 세세한 상담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보신 유명하다는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는 물건들을 가지고 테스트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한약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진맥해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소 부족에서 오는 문제 같은데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때 소개해 주신 곳이 김형일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서울 메디칼 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혈액 검사를 하더니 박사님께서는 갑자기 두꺼운 의학 서적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을 펼치셨습니다. 여기 책 보면 나와 있지요. 이 아이의 질환은 철분이 부족해서 온 병입니다. 철분제랑 치모모듈린을 같이 복용하면 낫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의사들이 잘 놓쳐요. 반신반의했던 저는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목에서 계속되던 피가래가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도 되지 않아 스테로이드를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김형일 박사님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 경험이 어찌 보면 한의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대나 한의대에 진학해서 언젠가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힘든 질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숭고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지가 저를 살리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 또한 크게 아프고 나서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빚내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찡그려서 찾아온 사람들을
웃으면서 돌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료하면 매일 찡그리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우리 한의원을 나설 때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원장님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치료하고 나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춤추게 하고 힘들어도 즐겁게 한의원을 운영하게 해줍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한의원을 운영한다면 며칠도 하지 못해서 아마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즐거움이 제가 한의원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편 잘 낫지 않는 환자들을 만나면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원장님, 2주일이나 치료받았는데 왜 하나도 안 낫습니까? 치료해도 맨날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원래 오래 치료해야 되는 병인데 벌써 그러면 어쩝니까? 꾸준하게 석 달은 침 맞아 보십시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 또한 마음 같아서는 빨리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도 쾌차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병도 있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환자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스스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꾸준히 치료받도록 이끌어주어 환자 스스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딱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집사람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한의원을 처음 오는 남자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를 본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한의원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죽을 만큼 아파야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도 진맥해보면 온갖 병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누워서 목을 만져보면 한쪽이 틀어져 있기도 하고 만져보면 살짝 눌러도 압통이 있습니다. 또한 비장의 문제인 경우는 대포혈이라는 혈자리에서 압통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심포라는 쪽에서 압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통의 경우에는 풍지라는 혈자리에서 압통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한쪽 근육이 수축해서 몸의 좌우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목이랑 어깨가 안 아팠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목이 좀 뻐근하고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평소 아프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이 되어가는 중간 단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미병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직 병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병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주 많습니다. 피로감도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입맛도 소화기의 문제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맥은 물론이고 대소변이나 수면 상태, 식욕, 생리, 땀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복진과 압진을 통해서 내과 질환의 문제 외에도 근골격계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전국시대의 명의 편작은 치미병 하는 의사를 최고의 의사로 보았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야말로 최고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의 생명을 다시 얻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언젠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한마디와 공감, 이해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치료 잘하는 의사는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것이 평생의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는 그런 의사가 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마음을 다짐하며 출근합니다. 이상 환자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로 저의 한의원 경영 이야기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